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선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원돈문을 짓지 말고 경정문을 지어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그 만공에게 해줄 수 있는 원돈문이 뭐예요? 이게 열의 선이야. 원돈문. 원만하게 깨달음을 성취한 문을 가지 말고 뭐하라? 이거 원돈문은 깨달은 뒤에 가는 거예요. 원성문. 원사가 원성문이랬잖아. 원만하게 성취됐더라. 뭐 보임을 한 후에 보임. 경절문은 지름길로 바로 가더라. 직절자. 지름길로 직접 가거라. 라고 하고는 만공을 뒤로 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이론상이나 이런 건 원돈문이고 경절문은 바로 깨달음이죠. 화두를 잡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무자 화두를 두고 떠나시죠. 만공이 14세에 천장하면서 이제 26세가 되었어. 1890년 7월 보름날 마침 마곡사에 들린 서승경화에게 그동안의 공부를 아뢰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만공을 하면서 묵묵히 부채를 붙이면서 울면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경화는 탄식을 하며 떠나가고 말았어. 등토시와 부채. 경화선사 옆에 걸려있는 거는 다 그냥 화두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 등토시와 부채 오냐. 원돈문은 보조국사가 화엄경의 도리를 일으켜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엄경, 경을 보고 깨닫는 거 원돈문. 경으로 깨닫는 거 원돈문. 열애선. 후대에 와서는 수행의 교리에 의지하여 띠끌이 남았다고 하고, 경절문은 수행의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래 면목을 터득하여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여 원돈문 위에다가 둔 게 경절문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국사도 원돈문을 해보니까 나중에 수행과 교리에 의지해서 띠끌이 남아있더라. 띠끌이 있으면 안 돼. 인허진 했잖아요. 인허진이 남아있으면 안 돼. 조그마한 거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만공은 스승과 헤어진 뒤 속 시끄러워졌어. 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뭐고 이런 상은 뭐지. 무자 화두의 공부를 계속 지어갔어요. 갑자기 그냥 맘벗기를 일기야 자다가 무자 화두 잡으니까 잡혀? 속 시끄러. 그러고 나니까 스승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커. 아시죠 여러분? 이 스승이 인도를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스승의 자리가 크구나. 속 시끄러. 나 그냥 경호스님 밑에 가서 공부할래 라고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경호스님 어디 계시나 알아보니까 어디 계셔요? 저기 어디죠? 부석사. 서산 부석사에 계셔. 이거 빨리 가야지 하고 공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방공은 지금 스승이 어디에 주석하고 계시는지 당장 수소만 하여 겨우 찾아냈더니 그곳이 바로 서산 도비산 부석사더라 이런 말이죠. 도비산 경호선사가 말년에 가장 오래 머무르신 곳은 도비산 부석사. 거기에서 몽룡장이라고 하는 그 현판을 내걸고 거기서 어린 용들을 가리키죠. 대단해요. 그래서 모처럼 또 경호사 제자들이 다 모여요. 치문이까지도 다 모이니까. 그래서 부석사로 만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석사로 당장 달려갔다. 그곳에는 마침 사형인 해월과 치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해봉까지 모두 모아 몽룡장에서 참선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 만공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부석사로 달려가서 경화스님의 지도 아래 성공부를 지어나갔습니다. 이제 일취일장 할 거야. 3년을 경화스님과 함께 공부하다가 1898년 범어사에서 96년에 이제 왔으니까 98년을 공부하고 98년에 범어사에서 오성을 주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경화선사가 이제 1895년 전봉준이 가고 나니까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가 그 말했잖아요. 미양산으로 도망갔잖아요. 누구? 박한영 스님이 준 그걸로 가지고 도망갔다가 이래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나와서 죽여라 이 참놈들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석사로 들어갔어서 몽룡장 간판을 걸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1898년에 이제 봄에 5월 달에 이제 그 오성을 주지 스님이 경화선사를 알아보고 이제 보내요. 5명의 스님들을 보내. 거기에 뭐 다멀 뭐 나오죠. 우리 해암 스님 스승도 나오더만. 1898년 범어사에서 오성을 주지의 초청으로 경화스님이 범어사 한거 조실로 대중을 지도하자. 만공도 스님을 따라가. 만공하고 치문이 따라가죠. 근데 치문은 또 어딜 갔나 없어. 그러니까 못 깨닫지. 오시고 치문과 함께 범어사로 건너갔다.
망공스님은 끝까지 경화스님 밑에서 안 떠나요. 결국은 망공스님 어디 있었겠죠? 백운하면서 깨치지. 망공은 그곳에서 수선사 안고에 방부를 드리고 수행정진에 배진하였으니 그 후 망공은 스승과의 만남과 이별을 계속 반복해요. 왜? 왔다 갔다 하죠. 경화사가 너무 바빠. 이제 그때부터는 5년 동안 그냥 뭐 영원함을 등나들면서 그냥 정신없이 하시니까 무자 화두를 참가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고금당도 들려야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몰래 가니까 만남과 이별을 계속 반복하며 무자 화두를 들어가 공부하기를 3년 어느 날 망공이 그 1901년 하한거 해제를 마치고 또 이제 토그레가 혼자 공부하시려고 가다가 망원 통도사에서 하한거 해제를 받았죠. 만행을 떠나다가 통도사 백운함을 들려요. 잘 들린 거지 뭐. 그냥 대박이지 뭐. 대박. 왜냐면은 이미 벌써 정해져 있어요. 내정돼 있지. 망공스님은 전생의 근기가 세고 또 금생의 전생의 근기가 세니까 우리 경허스님을 만났겠지. 또 전생의 근기가 세니까 경허집을 만들었겠지. 뭐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망공스님이 제일 세요. 제일 세.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제일 세. 통도사 백운함에서 장마로 인해서 보름 동안 갇혔어. 장마 때문에 못 갔어. 또 장마가 또 최고예요. 물이 불어가지고 보경 스님이 또 그것 어디요 또 토고랑으로 또 해주잖아요. 다 이게 비가 온다고 걱정할 일이 없어. 그곳에 머물면서 자선을 하던 중 어느 날 새벽도 문정성 번뇌단이 문정성 번뇌단이 최고라니까. 번뇌를 하다가 새벽 종소리를 듣는데 문증 무자 화두가 타파 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선 이런 상이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경계에 불과한 것이고 정신세계가 타파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있어요. 망공스님이 무자하들을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게 종소리 치다가 한 거지 화두 안 붙잡고 뭐 종소리 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니까 100%라고요. 뭐 화두 따로 잡고 못 따로가 아니고 종을 치건 밥을 먹건 뭐를 하건 계속 그 무자화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경계가 종소리 때 딱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100%니까 믿으셔야 돼요. 화두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얼른 또 끌고 와. 또 놓치면 끌고 와. 근데 놓치면 끌고가 많이 있으면 안 돼. 화두가 그 순일무잡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스님들은 그 조사님들은 왜 잘도 써놨어. 그냥 딱 그 말이야. 순일무잡하게 계속 이어가야 돼요. 화두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니까. 길거리 가는데도 화두가 다 잡혀요. 크리스마스 날 언젠가 내가 말했잖아요. 신세백화점 지나가는데 사람의 물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도 화두가 상상하게 살아가지고 조계사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망공스님도 이 무자 화두를 들고 종을 쳤을 거예요. 그래 딱 타파가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누가 나보고 내가 로또를 8년간 했다 그러니까 그만하래. 아니 그래도 사다 놓고 됐나 안 됐나가 걱정을 해야지. 안 사다 놓으면 그나마라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두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할 수가 있지. 화두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 백날 자빠져 앉아 있어야 소용없다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두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삼매에 들어 있느냐 안 되느냐 중요해요. 뭐도 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삼매에 계속 들어버릇하면 삼매가 빨리빨리 들어. 그리고 또 깨어나서도 계속 그 화두가 미친 듯이 움직여요. 그냥 거기에 미쳐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바바리 모래알이야. 그것도 써있다 그러죠. 조사오록에. 전봇대를 몇 번을 부딪혔는지 알아요. 여기 그냥 혹이 그냥 하도 생각하고 가다가 미친 듯이 날아갈 뻔해서 머리통이. 그렇게 또 화두 생각하고 이제 화두 잡고 이제 버스를 타면 이 지나가는 그 뭐지? 아스팔트에 개미가 지나가는 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딱 열려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야 되지. 그게 안 된다면은 안타깝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집중력을 강하게 가지고 화두에 대한 그거로 몰입으로 들어야 돼. 뭐 그 저기 뭐야 그 윗바사나 거기서는 뭐 뭐라더라 근접삼매
뭐 몰입산맥, 본산맥, 그 우리가 말하는 게 본산맥인가 봐. 거기서도 그걸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는 화두를 안 붙잡고 있으니까 이 타파가 안 되는 거야. 그 만공은 자신이 떠났던 깨치고 났어. 근데 그때부터 말이 없어. 이렇게 말이 없어야 된다니까. 홀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천장암으로 돌아와. 이래야지 내가 말이지 이런 상을 받는데 말이지 이런 경계가 오니까 너랑 나랑 같이 공부하자. 우리도 안 한다고. 깨친 자는 말이 없다. 스스로 말이 없어지죠. 왜? 그게 바로 보임이에요. 깨친 자는 뭘 경계해? 아, 이게 달아날까봐. 처음에는 얼떨떨하지요. 이거를 숙성시켜야 돼요. 보임 장양을 해야 돼요. 다시는 달아나지 않게끔. 응? 순간에. 그래서 이 만공 스님이 봉국사에서 깨친 거는 그거는 이런 상을 본 거에 불과해. 그리고 이제 토굴암에 와가지고는 이제 깨쳤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경화선사한테 등도치하고 부채 때문에 날라가 그래서 유한석인 제하로 해서 날라가 둘째로. 그리고 이제 무자하도로서 이제 답하고 나니까 말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 천장암으로 가죠. 왜? 본향으로 가는 거야. 천장암에 가서 뭐 어디야? 소지해, 소지. 기다려? 어? 우리 경화스님 기다려. 천장암 도야를 정리하고. 우리가 왜 속 시끄러면 막 청소한다 그랬잖아요. 나도 청소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거의 해놨어. 이제 나는 양식을 다 싸놔서 별 걱정은 없지. 에이구, 징글징글하다. 그냥 손이 그냥 펄펄 끓어. 이것도 손이 다 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응? 곡괭이로 그냥 살을 찢지. 담쟁이 심다가 우리 경호스님이 담쟁이 엄청 좋아하셨죠. 나도 담쟁이 무지하게 좋아해. 그냥 동네 다 돌아가지고 담쟁이 뽑아다가 비 와가지고 비가 났는데 비가 와서 담쟁이 들어다가 그냥 다 살 다 끓겠어. 천장암 도량을 정리하고 지키면서 배고프면 옳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이게 그게 무사히냐 오냐.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삶은 무사인에서 뭐하다고 사느냐. 무사인 일이 없어. 아무 계획도 없어. 그래서 신기하게 제가 이제 한동안에는 막 젊은 날에는 막 계획을 막 팍팍하게 아침서부터 세놓고 막 뭐더라 막 불보살이여 증명하소 뭘 증명해 깨뿌리나 그냥 증명하소서 하고 뭐 쓰고 그냥 팍팍하게 하루 일정을 짜놓고 뭐하고 뭐하냐. 지금은 무계획이 계획이요. 언제부턴가 왜 무계획이 계획이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무사인이 일 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소리더라고. 무계획이야.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 여기 하다가도 졸리면 자러 가야 나는. 강의하다 졸리면 자야지 어떡하나.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어. 더우면 옷을 벗고 일 없으면 자고 잠이 오면 잠자고 무위도인. 무위진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육단상의 무위진인이 그거고 무위진인이라고 하는 건 참사람이라 해가지고 도교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도교도 무척 좋아했고 신선 스승이 이것에 들리기를 기다렸어. 우리 스승이 언젠가는 천장암을 들릴 거야 라고 하면서 3년의 세월을 보내요. 1901년에 7월 20일 날 깨쳐가지고 이쪽으로 또 와서 천장암 소지를 해서 1904년에 경화선사가 오셔요. 언제? 2월 11일 날. 2월 10일 날.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일 없으면 자고 어느덧 3년이 지나 1903년 경화는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해인사에서 마지막 미진했던 일들을 모두 다 정리해. 10월달에 1904년 10월달에 그냥 무지무지한 밀린 것들 다 그냥 서령화상 행장 그냥 안 써준다 그랬는데 가기가 껄찍지근하니까 써줘. 그리고 또 그 정법안장서 그 뭐죠? 선문차료. 그러니까 선문차료로 이름을 낸 게 아니라 정법안장이죠. 정법안장. 그래서 서문을 써주고 그리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 1904년 2월 11일 날 1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를 해인사에서 해줘요. 그리고 그냥 그날 새벽에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떠나서 오시죠. 그래서 걸어서 오신 게 천장암에 2월 10일 날 당도하시죠. 새벽에 대중들을 모르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딸랑 영호당 박한영에게만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서간 한 장을 딱 남겨요. 서간을 남기시죠. 그리고 해인사를 떠나서 천장암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영호당을 못 만나고 여사가 그 서간문을 써주는데 그 서간이 맨
13편의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더라. 이런 얘기. 나는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만공은 그 꿈에도 그리던 스승 경허를 만났어요. 경허는 그간의 공부를 살피고 만공의 공부를 살펴 이제 수준이 좀 달라졌지. 지난번에 가서는 동토시하고 부채로 이제 이걸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깨친 것 같아. 이 인간이. 왜? 이 인간이 왜 깨친 것 같아요? 천장암에 왔으니 깨친 것 같으죠. 경허선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장암이잖아요. 원래 깨친 자는 천장암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묻죠. 물은 내용이 잔뜩 있는데 지금 여기서 뺐어요. 안타깝다, 그지? 쭉 뭘 물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점검할 필요조차 없는 만공에게 법을 인가요. 그래서 인법당에서 뭐라고 써져요? 거기를 인법당을 뭐라고 하면 천장선실이라고 그래요. 천장선실에서 내가 써준다 해가지고 인법당에서 1월 11일에 전법계를 받고 만공이라는 법포를 받았어요. 이어 만공이라는 법포를 데리고 이르되 이거는 써졌구나. 그거는 써졌다. 전법계는 써주고 가셔야지, 그지? 운월 계산 처처동에 산선자 대가풍이요 은근 분부 부문이니 일단 기권 화란 중이로구나. 요 산선자가 앞에 수산선자를 빼먹었네. 요 앞에가 수산선자에 늙은이 숫자가 있어요. 늙은이 수. 경허선사가 늙은이 숫자를 아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늙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거기야 뭐 복상 늙었죠. 에이? 복상 늙었어요. 56세. 오늘 계산 처처동에 구름과 달과 시내와 산 등 곳곳이 다 뭐더라. 동이라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글자. 향상꽃. 동 하나지 뭘. 끝. 동이라고 하면 끝이야. 수산선자 대가풍이로구나. 수산선자는 경허스님의 가풍을 수산선자라고 그래요. 이게 대가풍이더라. 늙은이 수산선자. 그러니까 이 만공이 제대로 깨쳤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대가풍이야. 가풍이야? 오냐 깨달음의 경지는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요. 너무 이런 상을 봐. 이런 상이 무슨 이런 상이야. 수산선자 대가풍이라. 근데 신기하게 경허선사가 열반하실 때 이런 상을 그리고 가시죠. 이런 상을 하나 그리시고 붓을 허공에 던지고 가세요. 결국은 경허선사는 자기가 대선사이지만 항상 이 열애선을 존중했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계셔요. 이런 상을 그린 거를 보면 은근 분부무문인을 은근은 뭐야? 은근히 전한다 이런 말이야. 너한테 내가 은근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만공 하나 앉혀놓고 은근히 내가 너에게 부촉한다 이 말이야. 너에게 나누어서 부촉하는 분자가 오죠. 그러니까 너의 깨달음을 인가해준다 이런 얘기요. 뭐를? 무문이는 문이 없는 도장. 무문이 얼마나 좋아요. 은근히 무문인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근데 여기도 지금 이게 잘못됐다. 이 문자가 이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없애야 돼요. 문의가 아니고 글자가 없는 거예요. 글자 없는 도장. 그래야 돼요. 이거 실사면 빼야 돼요. 여기 있던 이거 증명이에요. 잘못됐어요. 근데 다 저렇게 막 쓰더라고. 그래서 여기 분명히 경허선사는 그냥 문자만 쓰신 거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힘면 안 돼. 이거 빼야 돼. 실사변 빼야 돼요. 실사변이 있으면 문이 문자고 실사변이 없으면 그럴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 그럴문, 글 없는 거를 내가 너한테 지금 글을 써주면서 글이 없다고 도장을 말하는 거죠. 글자 없는 도장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그게 이제 바로 뭐더라.
전법계다라. 그러니까 말은 전법계인데 무문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예, 중요해요. 전법계는 이런 문자를 쓰면 안 돼. 그냥 이런 문자를 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무문인. 뭐를 줬어? 무문인을 줬죠. 무문인. 글자 없는 도장을 줬더라 이런 얘기지. 부척하느니 일단 기권 활한 중이구나. 일단 한 조각. 일단은 한 조각이 기권 권세의 깃틀이 일단 한 조각 권세의 깃틀이 뭐더라? 활한 중에 살아있단 말이야. 활한 중 살아있는. 그러니까 활꼬다 이런 얘기죠. 눈 안자. 그러니까 활한 중에 깃틀 속에 눈 속에 살아있구나. 깃틀이 권세 깃틀이 그 활한 중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활한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달한 사람을 활한이라고 하죠. 활구, 향상구, 활구, 삭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만공에게 써주고 천장선실에서 저게 뭐냐 2월 11일 천장선실에서 경어가 써줬다. 써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경선사는 바로 떠나세요. 불조의 해명을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느라 잊지 말라 하고 주장자를 떨치고 길을 떠났어요. 스님 어디 가시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2월 12일 날이죠. 다음날 새벽에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영원히 떠났더라. 이렇게 만공은 만공 자네 자는가? 아, 예, 스님, 눈딱지 비비고 나오니까. 아, 스님 어디 가세요? 아니, 나 좀 멀리 가네. 불조의 해명을 자네에게 부탁하니까 잘 이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영원히 떠났더라. 이렇게 만공이 깨달음 얻은 본질은 뭐더라? 무자 화두더라. 이런 말이 만법길 일개차가 아니에요. 화두에서 돈 벌어야 다시 시작했던 것으로. 즉 깨달음의 본질은 우리 본성이 인연을 비출 뿐이야.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않고 또 인연에 매이지 않고 응? 판치생모. 이 판치생모가 우리 해암스님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하는 판치생모. 제가 해암스님 밑에 공부할 때 이 판치생모를 많이 주시더라고. 오면은 제자들에게. 판치생모가 뭐예요? 널빤지 판자예요. 이치자고. 널빤지에 그러니까 널빤지에 털이 난다는데 여기서는 이빨이에요. 이빨 널빤지에 가운데 앞니 있죠 이거. 널빤지에 털이 나. 이빨에 털이 나? 있는데 그럼 돌장생이 눈물을 흘려? 같아 안 같아? 돌장생이 눈물 흘리는 거나 야, 멋있는 말이 있죠. 판치생모. 이것이 유한석인 채하루야? 그렇죠. 유한석인 채하루.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한 몸을 가지고 인연 따라 온갖 모양의 생각과 행위를 일으켜요. 우리는 인연 따라 샀는데 그게 인연을 잘 지어서 인연 중에 뭔 인연? 선인연. 예. 중도 실상의 경지에서만 판치생모로 곧 이빨에 털이 나고 돌장생이 눈물을 흘리겠죠. 뭐 중도에서만 만공이 만법길 일개 젖은 것은 만법이 하나에서 나왔으므로 만법은 뭐고 하나는 뭐야. 이미 깨졌잖아요. 중도가. 어떤 일과 모양이든 이 한 법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가르면 안 돼요. 이 한 법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걸림이 없는 법무의 이 사무의 법이었더라 이 말이야. 이치와 일에 걸림이 없는. 근데 만법길 일기하처가 중도에서 어긋나고 있어요. 잡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만공은 이 만법길 화두는 스승경의 여단 화두가 아니고 천정함에 놀러온 그 17살 먹은 그 동자한테 받은 거죠. 동자로부터 얻은 화두라서 만공과 인연이 없어요. 우리가 스승을 만나서 화두를 받는 거는 뭐랬죠? 그 스승은 깨달은 자는 그 사람의 전생의 인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에 맞는 화두를 주는 거야. 근데 만공은 지금 경어 스님한테 그 받지 않고 그
어린애한테 받았는데 그냥 망고 스님이 삐져가지고 그냥 태워가고 그냥 경화를 버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늦어진 거죠. 망공과 인연이 없어 결국 태도를 성취하지 못했으나 이것이 바로 선지식으로부터 화두간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깨쳐본 자한테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을 들어보면 아, 이 자한테는 이게 맞겠구나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야. 로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망공은 다시 경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간택받아 드디어 7년 만에 통도사 백운함에서 대우를 했던 것이다. 무자 화두에서는 일체 만법이 어떤 모양 어떤 일에도 모두 이 한 법을 여의치 않아요. 한 법이고 두 법이고 나발이고 만법이고 만법까지 갔으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자 화두는 우리가 화두 중에 으뜸이라고 하잖아요. 왜 조주무자가 최고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 한 글자 끝. 왜?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한 글자 끝. 높고 낮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 업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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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대잖아요. 드러난 모든 만법. 즉 드러난 모든 일과 어떤 일을 일으키던 서로가 서로 사사가 걸림이 없는 이 사무의 사사무에 드디어 망공은 스승의 도움으로 무량무변의 경지로서 법을 깨친 것이다. 그래서 망공은 깨닫고 보니 결국 모든 것은 만법이 아니고 그 한 법이더라. 드러난 것은 드러난 현상계는 각각이더라. 흘러가고 근연으로 흘러가는 그 단낮이 모두 이 법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깨우쳐서 알게 됐죠. 어떤 일이든 차별이 없고 걸림이 없었다는 것을. 망공은 이렇게 깨닫고는 배고프면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 입고 이렇으니 아까 뭐래고 무사인. 잠이 오면 잠자고 때에 따라 인연 따라 사는 무의도인이 돼갖고 무의도인. 스승에게 큰절로 삼배를 흘리고 천장함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응? 뭐 백원하면서 깨치니까 스승한테 삼배해야지. 스승이 여기를 서명하게 달했어. 그래서 스승 경화선 사람 망공에게 물었고 망공은 무자 화두를 통해서 마지막 댓글까지 다 털어내요. 다 털어. 그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털어내고 드디어 대법왕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배고파서 그만해야 되겠다. 못 해먹겠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가자. 근데